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은행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가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제 고점이 다 됐고 앞으로는 동결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부동산 투자에 슬슬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임장을 다닐 때다. 그래서 올해는 저평가된 싼 매물을 주워서 담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매로 사면 더 좋은 시기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은사상 첫 기준금리 7차례 연속 인상에 3.5%로 국제신문 2023년 1월 13일 기사예요.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배경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달과 다음 달 중 5% 내외를 나타내다 가. 자, 그 다음부터 기저효과,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져 연간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 3.6%의 대체로 부합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기준금리가 5% 내외를 유지를 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이게 계속 떨어져서 3.6%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가가 계속 잡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자, 올해 상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을 두고 긴축 기조로 이어나가겠죠. 그러나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3.6%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긴축을 이제는 조금씩 완화를 하겠죠.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정리를 하면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높고 하반기에는 점점 낮아지는, 그래서 5% 내외에서 3.6%까지 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물가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를 이제는 많이 올릴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가 문제냐? 뒤에서 오는 거는 높은 금리로 인한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자, 그럼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경기 침체도 이제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번이 마지막이거나 다음 한 번 만약에 더 올린다고 하면 그때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제 고점을 좀 찍었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금리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여기 주황색, 이 주황색 선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이 한국의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연두색 선, 이 연두색 선이 국고채 3년물 금리예요. 자,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 블로그를 꾸준히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 시장이 정한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먼저 움직인다라고 항상 제가 블로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국고채 10년물, 국고채 3년물은 시장금리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선이 기준금리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고채 3년물 기준금리 먼저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먼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같이 올라가죠? 자,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따라서 올라가죠. 시차를 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국고채 3년물 기준금리가 자,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국고채 10년물 기준금리 금리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국고채 3년물 금리, 자, 내려가죠? 국고채 10년물 금리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 자, 기준금리가 이렇게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자, 또, 자, 여기 보면, 요 부분 보면, 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자, 올라가죠?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죠? 근데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그죠? 자, 근데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이때 같이 올라가죠? 3년물과 10년물이 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시차를 두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국고채 3년물 금리도 내려가기 시작하죠?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라가다가, 자, 그 이후 어떻게 돼요? 자, 먼저 시차를 두고 내려갔던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을 따라서 기준금리가 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자,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이 자, 먼저 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보이죠? 자, 그러면 자, 국고채 3년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자, 기준금리를 먼저 선행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 자, 먼저 선행하는 국고채 3년물과 국고채 10년물 시장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결국에는 자, 앞으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도 시장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시장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그것을 따라가서 먼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도 이제는 이 시장 금리를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시장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는 끝나가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규제는 지금 계속 완화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완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는 이제는 고점을 찍고 동결 후 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시장 금리를 따라서. 자, 그러면 자, 부동산 규제는 계속 풀리고 금리는 내려가서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된다? 이제는 부동산에 조금씩 시중의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자, 이때가 언제랑 비슷하냐? 과거 2008년과 2009년과 아주 유사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2008년과 2009년이 여기죠, 여기. 자, 이때 보면 이 전까지 해서 여기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빠르게 올리고 있죠. 이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시장 금리를 따라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죠. 자, 이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던 이유는 자, 미국발 금리가 또 터져서 거기에 더 보태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기 침체를 좀 빨리 가지고 왔다.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올 것인데 금리가 터지면 더 깊은 그런 경기 침체가 오게 됐다. 자, 그러면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지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올해는 그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인플레이션은 지는 해고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뜨는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자, 경기 침체가 오게 될 텐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 자, 기준금리를 이제는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2008년에서 2009년 이 사이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이 상승했던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자, 지금부터 그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임장을 다니면서 지금은 집주인들이 못 팔아서 지금 안 다니는 상황이죠. 그러면 가격을 후려쳐서 또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미리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이전에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전업을 해서 투자를 시작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임장을 계속 다니고 좋은 물건을 계속 싸게 매입을 하면서 약 한 2년 정도 기간 내에 20채 정도의 부동산을 제가 그때 매입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매입한 부동산이 어떻게 됐냐? 그 이후부터는 금리가 계속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 펼쳐지면서 제가 보유한 부동산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아무튼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자, 그때 시기랑 거의 흡사한 그런 시기다. 자, 그래서 이제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부동산 완화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